지금부터 우리 홍영일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일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이 이쪽에는 대가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교육팀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재미와 의미 연구소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저서로서는 IB를 말한다. 그리고 행복교과서. 제가 교수님 만난 지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적인 남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홍영일 박사님을 큰 박수로 손으로 화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영아 선생님께서 기분 좋게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저께 조은영 박사님 강의 잘 들으셨어요? 조은영 박사님 강의에 비하면 오늘 제 강의는 공부하는 사람은 저렇게 재미가 없구나, 되게 딱딱하구나 이런 느낌을 줄까봐 사뭇 걱정이 앞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잘 들어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고 오늘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서울대학교예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아무도 없죠. 텅 비어 있습니다. 가상 배경이 아니고 실제 배경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서울대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대학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텅 빈 강의실을 빌려서 혼자 전세 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되게 큰 강의실이죠. 자, 이런 곳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 공유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제 노트북에서 보는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필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요. 카메라를 얼굴 안 비춰도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 세빈이 학생처럼 책상을 비추어서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세빈이 학생 이제 연습장이 없긴 하지만 이제 연필을 들고 공책을 들면 딱 공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강의할 때 학생들이 내 말을 또박또박 받아 적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숫자가 195장이에요. 엄청 많죠. 자, 그래서 마치 고속 모터를 다룬 자동차처럼 아주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연필하고 공책 한번 다들 준비해 보시겠어요? 한번 조금씩 메모해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다들 연필 한번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책. 뭐 그냥 종이 한 장이어도 돼요. 메모지여도 좋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이게 생각보다 반전이 있어요. 오늘 강의를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 뒤집어질 겁니다. 다들 각오하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오케이. 저희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희 집에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에요. 재작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인 저희 딸이 있고요. 이건 저희 와이프이고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인 아들입니다. 7살 된 저희 막내가 있어요. 저희 집에 온갖 귀염을 다 차지하는 우리 셋째 아이는 태어날 때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유전 질환 아시죠? 다운 증후군. 그래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기 엄마,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래도 동생이 좀 많이 부족해도 형아하고 누나들이 잘 놀아줍니다. 그래서 저희 집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너무 조숙한 게 아닌가, 벌써 어른스러워진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좀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어요. 또래 친구들처럼 정말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놀기만 해도 바쁜데 동생까지 돌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넓어진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3학년 된 저희 딸아이는 얼굴 나오는 사진은 못 쓰게 해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을 쫓아다니면서 아빠 이 사진 내리세요, 막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에 등장하는 저희 가족 사진은 우리 온 가족의 검열을 거친 사진이다 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빠 출근할 때 인사하는 아이들, 아들은 휙 돌아서는데 딸은 아빠 끝까지 눈을 맞추어 주니까 세상 모든 아빠들이
딸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집에서는 활발한데 학교에만 가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입학해서 5월 달에 검사를 했는데 자기조절학습 검사를 했습니다. 보면 모든 게 다 꼴찌, 다 밑바닥을 치는데 하나가 1등인데요. 무기력 점수입니다. 이 저희 딸 점수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검사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전부 다 공부할 때 자신감, 공부할 때 긍정정서, 공부할 때 불안.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는 집에서는 엄청나게 행복한 아이인데 요 맨 밑에 보시면 반복된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의욕적이지 못하고 침체나 우울을 지각하는 정도가 심각하다. 요 99가 뭐냐면 100분위입니다. 100명 줄 세우면 앞에서 1등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수행평가는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 3일씩은 저한테 맨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행평가가 왜? 그랬더니 아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못 느끼겠는데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심리검사에서 무기력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일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아이가 교육학자들이 만든 심리검사에서 문제아이로 측정이 되다니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교육학자들이 아이들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행복교육이 필요하다. 행복 수업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선생님들 행복 수업하는 곳이에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져야 학생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선생님 먼저 행복해지세요. 자, 이런 연수를 하는 곳입니다. 네, 선생님들 얼굴 표정 되게 밝죠? 이거 뭐야? 택배, 어? 택배. 어? 택배. 네, 자 영상 잘 보셨어요? 이 꼬마아이가 이 상자를 보고서 엄마가 밑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박스, 가로로 상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글씨를 읽으라고 했더니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이 꼬마가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뭐야? 택배, 어? 택배. 어? 택배. 잘 들려요, 소리? 꼬마가 택배라고 그러죠? 네. 이 꼬마는 글씨를 읽을 줄 몰라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꼬마는 이미 이 상자의 용도를 터득한 것일까요? 그렇죠. 터득한 거죠. 이미 세상을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연수 받으러 오는 선생님들에게 자, 여기 있는 이 선생님들, 이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혹시 우리의 아이들은 유튜브나 구글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이미 시대의 변화를 읽고 가는데 학교는 20년, 30년, 50년 전 지식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다들 탄식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터득하는 재빠른 눈이 있다. 그래도 요즘 부모들은 좀 나아서 행복 시대라는 걸 알아요. 문제는 엄마 아빠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워낙 규범 속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행복마저도 매뉴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야, 요즘에 뭐가 유행이야? 소확행이 유행이야. 그게 뭔데?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소확행이 우리 집 매뉴얼이야.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 스트레스에 걸려 넘어집니다. 혹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행복해지라고 강요하지 않나요? 행복 스트레스에 걸릴 지경이죠. 아니, 현실적인 조건이 안 바뀌는데 마음만 바꾸라고 해서 이게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행복에는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가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관심사 하나 있나요? 마음에 관심 하나 생기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한 번은 어떤 대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길래 너 요즘 되게 행복해 보인다? 너 되게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랬더니 교수님 행복은요 우울해 죽겠어요. 아니 왜? 얼굴 표정은 행복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요즘에 제가 마음이 가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 요즘에 무엇인가 관심사가 생겼구나. 그게 바로 행복이야. 행복이라는 건 별거 없어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저 지금 행복한 거군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돌아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성적이어서 조금 열등감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는데 내성적인 사람들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더 좋은 성격일까요? 외향성, 내향성.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써볼래요? 내성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규빈, 외향적. 우서희, 외향적. 오, 다 외향적이라고 써주시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반전. 자,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자, 내성적인 사람은 각성 수준이 상당히 높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각성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자, 외향적인 사람들이 왜 외향적인지 아세요? 각성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잠깐 제가 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각성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깜빡 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각성 수준이 늘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생존하려면 자꾸 누군가 옆 사람 가가지고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막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신을 차리니까. 왜 교실에서도 괜히 와가지고 시비 걸고 장난치고 막 말 거는 친구들은 다 외향적인 친구들이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다? 가만 혼자 있으면 바보가 되니까. 혼자 있으면 바보 멍충이가 되니까 자기가 살려고 시비를 거는 거다.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각성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 가만히 있어도 머릿속에 모터가 왱 하고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즉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고 충분히 혼자서 행복한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미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 와서 말을 걸면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교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두 집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복감을 저희 연구소에 조사해 보니까 자,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행복감이 뚝 떨어집니다. 왜 내성적인 사람들도 행복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잘 안 떨어져요. 행복감이 역전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즉 코로나 시대에 내성적인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행복한데 원래 그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자, 질문. 주변에서 위험이 닥쳐온다. 위험이 닥쳐온다. 내성적인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위기를 누가 먼저 발견할까요? 그렇죠. 박예원 내성적, 내향적, 김채은 내성적. 좋습니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생존 능력이 훨씬 더 탁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열등하고 외향성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교성이 좋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열등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런 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어쨌든 살려고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잖아요. 이 관계는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행복감이 더 높은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이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같이 잘 어울려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 절대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요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입니다. 고요함도 행복인 거예요. 항상 즐겁고 유쾌한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21세기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닙니다. 지능은 이제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이제 21세기의 중요한 변수는 우리가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다들 필기해 볼래요? 셀프 컨트롤. 이거를 우리말로는 자기 통제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 긍정성, 해피니스죠. 이 두 가지, 셀프 컨트롤과 해피니스가 21세기의 성공을 예언합니다. IQ는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로 이 중요성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의 바람직한 인간성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중요한 자본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행복은 중요한 자본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최근 10년간 행복심리학, 인지뇌과학, 진화심리학의 놀라운 연구 성과, 누구든지 행복할 때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창의적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창의적이지 못해 라고 우울해할 필요 없는 것이 행복해지면 저절로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인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래, 나는 행복하겠어.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선택할까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행복해지기만 하면 하고 싶은 일이 저절로 많아집니다. 진로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죠. 어제 조은영 선생님 중학교 생기부의 꿈을 보니까 소설가였다가 디자이너였다가 시인이었다가 계속 바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주체하기 힘든데 그 중에 자기에게 맞는 것이 발견이 되고요. 그것을 파고들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죠. 첫째는 행복입니다. 행복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어느 정도 행복할까요? 한국이 어디에 있어요? 한국 보여요? 자, 제가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찾으셨구나. 맨 밑에 있다고. 오케이, 잘 찾으셨습니다. 주석 작성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줌에서 주석 작성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지금 제가 옆에 이렇게 글씨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거 쓸 수 있는데 한번 써볼래요?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네, 지금 이쪽 밑에 효서가 썼다가 막 지웠네. 네. 자, 그러면 마구마구 낙서하지 말고 우리 예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 삼아 제가 한번 싹 지울 테니까 제 얼굴을 예쁘게 디자인해 보세요. 자, 주석 작성 어떻게 하냐면 화면 위에 옵션 보기 누르고 주석 작성. 화면 위에 옵션 보기 누르고 주석 작성하면 그릴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화면 아래에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주석이 어디 있냐면 왼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모양을 누르면 주석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제가 얼굴 좀 예쁘게 화장 좀 해달라고 했더니 완전히 가려놓고 있네요. 네, 그거 같아요. 조커 같아요. 조커. 삐에로 같기도 하고. 화면을 다 내려볼까요? 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군요. 네, 좋아요. 오케이. 자, 싹 지우겠습니다.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 우리 이제 그만해 주세요. 자, 한번 싹 지우겠습니다. 네, 지워도 멈추지 않네요. 자, 원래 이게 되게 재밌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파워포인트에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 위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마치 우리 예능 프로 보면 막 자막을 띄워주잖아요. 그 배우들의 그 연예인들의 생각을 이렇게 말풍선으로 보여주고 하는데, 자, 그런 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우겠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맨 밑에 있죠. 잘 찾았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이게 어떤 설문조사냐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at school? 그랬더니 한국이 65개국 중에 65등입니다. 65등. 65개국 중에. 그러니까 꼴찌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오늘 제 강의는 끊임없는 반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써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번 볼까요? 힌트,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덴마크, 아프리카는 가장 불행한 나라고요. 덴마크가 자주 1등을 했고 올해 2020년도에는 핀란드가 1등을 했어요. 그 덴마크나 핀란드나 다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죠. 자, 이런 나라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한민국 공교육의 롤모델 핀란드 아이들의 행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보세요. So here's what happened.
Back in the day, Finland's schools sucked on the level that ours suck on. When they tested the world's kids, both Finland and us were usually about the same, somewhere down the list of nations. But Finland didn't like that. So they tried some new ideas, and in no time, Finland shot to the top of the world. Their students were number one. How did they do that? That was the one question I wanted an answer to, and I went straight to see the enemy's Minister of Education. Before I could say anything, she blurted out their top secret. They do not have homework. Wait, so you reduce the homework you give them in school? Yes. They should have more time to be kids, to be youngsters, to enjoy the life. How many hours of homework did you get last night? About 10 minutes or something. 10 minutes of homework? Yeah. Maybe 15 minutes or 20 minutes. 20 minutes, but That's 20 so minutes. much. Yeah. Well, if I would have done the homework, I think it would be like 10 minutes tops. Usually I don't really do homework that much. The whole term homework is kind of obsolete, I think. In that way that Your homework is obsolete. yeah, in that way that these kids, they have a lot other things to do after school, Like what? like being together, like being with a family, like doing sports, like playing music, like reading. So they have no homework. What if all they want to do is climb a tree? They could climb a tree. Yeah, they can climb a tree, then they learn how to climb a tree. But they'll end up, while climbing the tree, probably finding out about different insects, and they can come to school next day telling me about what they found. Compared to the older kids, how many hours a day do the younger ones go to school? Mondays, 3 hours. Tuesdays, 4 hours. It varies. It's 20 hours a week. So they're, oh man. Now, does this 3 or 4 hours at school include the lunch hour? Yes. How are they learning anything? How are you getting anything done? School is about finding your happiness, finding finding a way to learn what makes you happy. We try to teach them to be happy person, to be respect others and respect yourself. You're concerned with their happiness. Oh yeah, What the hell do you teach? I teach math. So the math teacher says the first thing out of your mouth of what you wanted these students to get out of school was to be happy, have a happy life. Yeah, And you're the math teacher. yeah. When do they have their time to play and socialize with their friends and grow as human beings? Because there's so much more life around than just school. You want them to play? I want children to play. And that was the principle. 그러나 자, 이런 핀란드 학교가 되게 부러워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핀란드 아이들은 여기서 몇 등일까요? 찾아보세요. 자, 핀란드가 어디 있을까요? 아,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이는구나. 죄송해요. 제가 다시 선명하게 바꿔줄게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글씨가 조금 보일 겁니다. 핀란드. 그렇죠. 찾았습니다. 오케이. 지금 우리 최현우 학생이 제일 먼저 찾아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네요. 잘했습니다. 다들 잘 찾고 있어요. 어때요? 놀랍지 않나요? 핀란드 아이들이나 한국 아이들이나 도찐개찐? 여기 보세요. 한국이 65등, 핀란드가 61등. 그래프 길이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헐. 네, 2학년 4반에서 헐. 네, 조민경, 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반전이죠. 1등 하는 나라들은 엉뚱하게도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페루, 타일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어떤 느낌의 나라들인가요? 개발도상국 느낌 나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핀란드가 이런 조사에 충격을 받고 3년 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는 학교에서 행복을 물어봤잖아요. 아까 물어본 건 학교에서 행복하냐. 자, 그랬더니 핀란드가 거의 꼴찌였어요. 자, 그런데 2015년도에는 뭘 조사했냐면 집에서 행복하냐. 너는 집에서 행복하냐. 삶의 만족도가 이게 집에서는 행복하니? 집에서는 행복할까?
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 핀란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왼쪽에 거의 1등입니다. 조민경 바로 찾았어요. 오케이. 한국은 오른쪽 끝에 여전히 꼴찌입니다. 이 조사를 실행했던 그 책임자에게 제가 물었어요. 아니, 너희 나라는 학교에서 행복감이 꼴찌다. 우리나라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 나라 아이들도 꼴찌냐. 충격이다 그랬더니 우리도 충격이다. 그러면서 그 핀란드의 교육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래서 핀란드도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화면을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요걸 누르면 검은색이 돼요. 자, 싹 지워볼게요. 파워포인트에서 뭘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이 될까요? 키보드에서 블랙 B를 누르면 검은색이 돼요. 모르죠?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B를 누르면 검은색. 그럼 흰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W, 화이트. 맞습니다. 굿. 잘했어요. 그 핀란드 담당자 하는 말이 핀란드 사람이 하는 말. 자, 핀란드 교육 담당자 하는 말. 우리는 집과 학교가 분리돼 있어서 집은 오케이. 학교 문제만 해결하면 돼. 문제가 심플하다는 거죠. 학교에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를 고치면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너네는 여기서 너네는 한국이죠. 집에서도 행복감이 꼴찌, 학교에서도 행복감이 꼴찌. 그러면 도대체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가 원인이 집이야 학교야. 너희들은 진짜 걱정되겠다. 원인을 모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모든 장학사 장학관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앉아서 이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은 뭐예요? 핀란드 아이들 그렇게 노는 시간 많고 숙제도 별로 없는데 행복감은 바닥이다. 그러니까 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즉 결론은 이거예요. 논다고, 많이 논다고 행복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자, 핀란드 행복감이 낮아지니까 최근에 들어서 핀란드의 학업 성취도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교사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중적 자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대학교 연구소의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은 행복을 두 가지 이중적인 측면에서 느낍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볼까요?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다들 네라고 하시겠죠. 자, 그러면 왜 행복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세요? 자, 왜 행복한지 한번 써보세요, 다들. 혹시 주석 달기 힘든 사람들은 채팅창에 써도 됩니다. 채팅창으로 답변해도 돼요. 아니요가 많구나. 아니요. 안 행복한 사람은 왜 안 행복한지 써주셔도 돼요. 김리원 학생은 공부 안 해서라고 썼는데 공부 안 해서 안 행복하다라는 뜻이겠죠? 자, 공부해서 안 행복하다인가요? 우리 조민경 학생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박세은도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좋습니다. 평화롭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써준 친구도 있고요. 살아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써주는 우리 2학년 4반 친구도 있습니다. 네, 의견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제가 묶어볼게요. 두 개로 나누어 볼게요.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걸 한번 싹 지우고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열어서 보여줄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지금 행복해요. 왜? 그냥 지금 기분이 좋아요. 지금 공부 안 하고 축제 기간이라 너무 행복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아픈 데 없어서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행복해요. 자,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면 여러분들은 서울대 올 자격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면
서울대 이상 저 하버드 대학도 갈 수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최현우, 나의 생각, 내 삶. 이거 되게 좋은 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 이거 괜찮은 답변인데요. 지금 3학년 2반에서 현재와 과거로 나누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탁월한 통찰입니다. 되게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노란색 박세은, 왼쪽은 지금 감정이다. 탁월한 통찰입니다. 너무 잘하는데? 왼쪽은 느낌이고 오른쪽은 뭔가 결정된 것이고, 야, 이 천재들만 모여있네? 야, 이거 지금 서울대 교수들과 박사들이 힘들게 연구하고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기대한 이상입니다. 지금 왼쪽에 배지민 1학년 4반 배지민, 일시적이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지속적이다. 이럴 수가. 잠깐만요. 제가 잠시 화면을 공유 중지하고요. 네, 제가 지금 왜 화면 공유 중지했냐면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걸 보고서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이론을 지금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지금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예원은 채팅창에 왼쪽은 기분, 오른쪽은 내가 실천하는 것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놀라운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은 지금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자아가 느끼는 행복이고요. 오른쪽은 과거를 회상하는 자아가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맞아요. 기분입니다. 왼쪽은 감정이에요. 지금 순간이고 그리고 이것은 감정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오른쪽은 생각인데 상당히 지속적이고 평가가 들어가서 어떤 결과이고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써준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다 맞아요.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친구는 왼쪽을 생각, 오른쪽을 삶이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그 비율 차이만 있지 좋은 그 구분입니다. 그래서 다 잘했어요. 자, 이 관점에서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아이들 통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질적 행복, 생활양식, 즉 물질적 풍요 수준은 세계적으로 탑이에요. 탑. 그런데 주관적 행복 꼴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순간순간 느끼는 행복은 꼴찌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이거는 생각하는 되게 지속적인 삶으로서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완전히 뭉개져 있는 거죠. 이 밸런스가 깨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는데 왜 삶이 즐겁지 않지? 나는 뭔가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유유, 눈물. 여기 잘 보시면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집단이 우혐 집단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적 행복감이 낮아도 우혐 집단입니다. 이게 자살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감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논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의 비결은 놀 때 충분히 놀고 공부할 때 충분히 공부하고 이 밸런스는 이렇게 해야만 맞출 수 있어요. 조금 공부하다가 지겨워 놀아야지, 놀다가 공부해야 돼, 공부하다 이렇게 찔끔찔끔하게 되면 밸런스가 깨집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유일한 방법은 놀 때 아쉬움 없이 충분히 놀고요. 충분히 진을 빼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부해야지. 그럼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하고 충분히 몰입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몰입이 끝나면 다시 또 노는 거죠. 그럴 때 행복하게 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는 저희 집 지금 중학교 3학년인 딸아이가 7살 때, 저희 딸이 7살 때 이야기인데요.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하루 종일
자전거 태워주면서 뛰어놀다가 제가 너무나 발이 아픈데 저희 아내가 얘들아 내일 아빠 출근해야 되는데 아빠 힘들어 피곤해. 오늘 충분히 아침부터 놀았잖아. 자 이제 그만 놀아. 집에 가자. 그래서 억지로 집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 여기 아빠 제가 이렇게 딱 서 있고요. 여기 엄마가 딱 서 있고 저희 7살 딸 그 다음에 5살 아들 여기 딸이죠. 여기 아들 이렇게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딸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 투정 부리거나 핀잔 이렇게 한 적이 없는 아이가 갑자기 충분히 못 날았단 말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팍 쏟는 겁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는 깜짝 놀라서 뭐지? 하고 딱 쳐다봤죠. 근데 우리 딸도 스스로 너무나 당황했는지 왜냐하면 자기의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터진 거니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며칠 지나서 자기야 우리 이번에는 충분히 놀아주자. 롯데월드를 갔어요.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를 가서 여러분들 롯데월드 가본 사람 있어요? 잠실? 그 잠실 롯데월드 몇 시까지 하는지 혹시 아는 사람? 그 폐장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 없을걸? 10시 아닙니다. 11시예요. 사람들이 보통 10시면 집에 가기 때문에 11시에 문 닫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고 10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야 이제 너희들밖에 없으니까 끝까지 놀아. 알았지? 11시면 끝나는 거야. 그때까지 미련 없이 놀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11시가 되니까 조명이 이제 탁탁 꺼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엄마 아빠한테 왔어요. 얼굴 뜨끈뜨끈해진 시뻘개진 얼굴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주차장에 딱 올라탔는데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올라탔는데 애들 바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잔소리하기 전에 입을 개고 자기들이 노른 거 알아서 정리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거구나. 무엇인가가 충족감이 느껴지는 것, 즉 만족한다는 것. 우리가 이걸 흡족하다라고 하잖아요. 흡족한 느낌을 갖는 것이 행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공부도 저절로 된다. 제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 주석 싹 지워주세요. 제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5살 딸아이를 둔 유튜버 아빠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애니메이션 작가예요. 그 유튜브 영상 애니메이션 만드는 작가가 맨날 그 5살 딸아이가 이제 잘 시간이야 자러 가자 그러면 딸아이가 아빠 5분만 5 minutes more 5분만 더 놀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그래 알았어 5분만 더 놀자 라고 말을 하면 딸아이의 얼굴 표정이 그때 비로소 5분 동안 세상 행복한 얼굴 표정을 갖는 걸 본 거예요. 그 5분이 이 아이가 충족감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결정타인 거죠.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딸아이가 그 5분만 더 노는 것을 허락받았을 때 경험하는 그 아이의 세계를 아빠가 상상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충분히 놀고 스스로 충족이 되니까 알아서 그네에서 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발 좀 자라니까 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러 가는 아이. 공부해 라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본인이 놀 만큼 놀았으면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책을 펼치는 아이. 이 이야기죠.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기성세대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걸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 모든 것을 시간표대로 맞추어서 규율 안에 모든 것을 억지로 꿰어 맞추는 통제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도 미래의 행복이 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할 때까지 또 견뎌야 되고 취업을 하면 또 승진하기 위해서 견뎌야 되고 승진하면 잘릴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견뎌야 되고 잘리면 또 와이프한테 쫓겨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견뎌야 되고 자 그렇게 하다가 죽기 전에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네. 근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는 만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몇 개가 조금 더 남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그 지칠 때까지 이렇게 놀려줍니다. 우리 부부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네, 이렇게 해서 행복을 가르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이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이 중에 하나 몇 가지만 골라볼게요. 비교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행복에 있어서 첫 번째 비결, 비교하지 않는 마음. 가장 짧은 순간에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렇죠, 비교하기입니다. 자, 영상 한 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도 제가 다시 공유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체크해주고 자, 영상 한 편 보여드릴게요. I'm a forensic artist. Worked for the San Jose Police Department from 1995 to 2011. I showed up to a place I'd never been, and there was a guy with a drafting board. We couldn't see them, they couldn't see us. Tell me about your hair. I didn't know what he was doing, but then I could tell after several questions that he was drawing me. Tell me about your chin. It kind of protrudes a little bit, especially when I smile. Your jaw. My mom told me I had a big jaw. What would be your most prominent feature? Kind of have a fat, rounder face. The older I've gotten, the more freckles I've gotten. I would say I have a pretty big forehead. Once I get a sketch, I say thank you very much, and then they leave. I don't see them. All I had been told before the sketch was to get friendly with this other woman, Chloe. Today I'm going to ask you some questions about a person you met earlier, and I'm going to ask you some general questions about their face. She was thin, so you could see her cheekbones. And her chin, it was a nice, thin chin. She had nice eyes. They lit up when she spoke. Cute nose. She had blue eyes, very nice blue eyes. So here we are. This is the sketch that you helped me create, and that's a sketch that somebody described of you. So yeah, that's... She looks closed off and fatter, sadder too. The second one looks more open, friendly, and happy. I should be more grateful of my natural beauty. It impacts the choices and the friends that we make, the jobs we apply for, how we treat our children. It impacts everything. It couldn't be mo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Do you think you're more beautiful than you say? Yeah. Yeah. We spend a lot of time as women analyzing and trying to fix the things that aren't quite right.
and we should spend more time appreciating the things that we do like. 자, 지금 되게 유명한 영상이죠. 이 영상에서 말하듯 비교하는 마음이 행복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복 수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비교는 필수 생존 기능인데요. 기능. 자, 그런데 이 생존에 필요한 이 필수 생존 기능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혹은 불필요하게 작동하면 그러면 이게 바로 행복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교는 경쟁심을 갖게 해서 더 노력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닌데 과도할 때, 불필요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의식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뭔가 힘이 난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일을 악물게 된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관점입니다. 관점. 예를 들어서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매력적일까요? 네.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점점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외모가 매력적이어야지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행복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의 삶에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관점. 프레임. 자, 왼쪽 동그라미가 커요. 오른쪽 그러니까 두 개의 파란색 동그라미 중에 왼쪽 파란색 동그라미, 오른쪽 파란색 동그라미 어떤 게 더 클까요? 자, 이게 같은 크기인데 실제로 똑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두 개가 나는 머리로 같다는 걸 아는 거 말고 정말로 똑같다고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왼쪽이 커 보이게 되죠. 이게 착시인데 왜 그런 착시가 생기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런 착시를 경험하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주변에 있는 검은색 동그라미를 의식하지 않고 바로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두 개가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아이고, 이거 글씨가 깨졌구나. 패스. 이게 잠깐만요. 제가 글씨를 한번 볼게요. 진지하게 궁서체로 해볼까요? 자, 이 진지한 이야기니까 자, 궁서체로 한번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엄마가 7살, 5살 두 아들을 데리고 미용실을 갔어요. 근데 형은 공부를 잘 못하고 동생은 되게 똑똑해요. 보면 보통 집에서도 큰아이가 엄마한테 자주 혼나잖아요. 그렇죠? 야, 너는 맨날 하는 모양의 언니가 돼가지고 그게 뭐니? 짜증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미용실을 갔는데 갑자기 5살짜리 동생이 뭐를 가지고 놀다가 툭 떨어뜨린 거예요. 미용 용품을.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딱 보면서 아이고, 원장님, 우리 애는 저렇게 관심이 많고 모든 걸 알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7살 형이 무엇을 툭 떨어뜨리니까 똑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야, 넌 도대체 어딜 가나 말썽만 부리니? 라고 혼을 내는 거죠. 두 사람의 행동은 같은 행동인데 어떤 행동은 착한 행동이고 어떤 행동은 나쁜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나쁜 행동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관점이 결정하는 걸까요? 그렇죠. 관점이죠.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결정한다. 그 서울대학교에서 했던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일상을 연구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간의 경험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간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게 또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루 있었던 삶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자신의 행복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인 거죠. 해석 차이,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 차이였다. 이 그림을 보시면 카메라에 비친 이 카메라 영상을 보세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가요? 왼쪽 사람이 가해자처럼 보여지죠. 그렇죠? 하지만 더 높은 데서 바라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이 중요한 거죠. 헐, 또 나왔어요.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도덕책에 이 이야기 나오나요? 국어책에 나오나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모든 가족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생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나에게 주어지는 자극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사이에 공간을 활용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바로 그 공간은 해석이다. 해석.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자극을 완전히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맞춰보실까요? 관점, 생각. 맞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고, 근데 실제로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는 attitude라고 되어 있습니다. attitude. 뭘까요? 우리말로? 그렇죠. 태도. 맞습니다. 태도. attitude, 태도. 자, 왜 관점이 중요할까?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노벨상 수상자 나왔습니다. 자, 이 노벨상 수상자의 퀴즈를 여러분들이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라고 그냥 상상을 하세요. 코로나 같은, 코로나보다 더 끔찍한 코로나 20라고 할까요? 훨씬 더 진화된 돌연변이 코로나라고 한번 가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시아발 전염병에 걸린 600명. 자, 이들을 살리기 위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관리청 본부장이다. 우리 정은경 본부장님처럼 여러분들이 본부장이다라고 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시행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A는 600명 중에 200명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옵션입니다. 프로그램 B는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을 살릴 수 있거나 3분의 2의 확률로 아무도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A를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제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잠시 중지하고 설문조사로 해보겠습니다. 자, 설문을 제가 지금 띄웠는데요.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문제가 두 개예요. 자, 무조건 200명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3분의 1의 확률로 600명이 모두 살거나 3분의 2의 확률로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제가 달라요. 무조건 400명이 죽는 방법과 3분의 1로 아무도 안 죽거나 3분의 2의 확률로 모두 죽는 방법. 자, 두 가지 문제 모두 답변해 주세요. 오케이. 자, 지금 한 50명 정도 응답을 했는데 제가 요 정도에서 한번 스탑하고 결과를 보여줄게요. 자, 설문조사 종료. 자, 결과 공유. 짜잔. 자, 1번은 첫 번째 응답이 더 많아요. 그렇죠? 무조건 200명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자, 근데 2번 질문에는 두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70%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했어요. 자,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한 사람. 자, 뭐가 이상할까? 현화. 맞아, 둘 다 같음. 강희정. 말만 다르지? 같은 내용임. 수학적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선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1번이라고 물었을 때는 첫 번째를 선택하고 2번으로 물어봤을 때는 두 번째를 선택했죠. 똑같은 내용인데 질문만 바꾸었는데 선택이 달라진다. 이게 관점의 힘입니다. 질문이 관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상대방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유도해서 결과를 바꾸는 거죠. 지금 박정은 1학년 3반 박정은 죽자와 살자의 의미가 달라서 지금 박정은이 해준 말, 이 말 있잖아요. 죽자와 살자의 의미가 달라서 이게 바로 죽자와 살자의 의미가 달라서 생기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살자라는 프레임이고요. 자, 이거는 살자 관점.
살리자 관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을 수 있다 관점. 이게 이 표현 뉘앙스가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냐 말 거냐도 어떤 질문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여줄까요? 자, 여기 장기기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률이 5%도 안 돼요. 죽을 때 내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비교를 했는데 이쪽을 왼쪽을 보세요. 장기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적어. 그런데 오른쪽 나라는 호주,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는 동의율이 엄청 높아요. 거의 99%예요. 이 무슨 차이일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되게 비슷한 나라들이야. 뿌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연구 결과 이 장기기증 동의율의 차이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장기기증 동의가 낮은 나라들은 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이 장기기증을 하고 싶으면 희망에다 체크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체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장기기증을 안 하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자, 장기기증 희망에 체크를 안 하면 장기기증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합니다. 이게 디폴트 옵션, 디폴트라는 게 기본 옵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장기기증 희망자가 많은 나라들, 이 나라들은 네가 만약에 체크를 안 하면 너는 무조건 장기기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기 싫으면 체크해. 너가 장기기증을 하기 싫으면 체크하고 체크 안 하면 장기기증 하는 거야. 자동으로. 얘가 디폴트입니다. 놀랍죠? 선택권을 똑같이 주었는데 디폴트 옵션이 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대부분의 국민이 장기기증을 하느냐 대부분이 안 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충격이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찾았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유태인 청년의 고민 이야기인데요. 기도도 해야 되고 담배도 피우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거 스승님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할 텐데 안 된다고 할 거야. 아이, 그러지 말고 가서 물어봐. 물어봤습니다. 스승이시여,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자,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기도는 신성한 거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 라고 했습니다. 그 돌아가서 겉봐, 스승님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질문했길래 스승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되냐고 여쭤봤지. 야,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봐, 내가 하는 거 봐봐.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가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되고 말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담배를 피우던 중에도 기도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담배를 피우더라도 기도는 해야죠. 그렇죠? 기도하는데 담배 피워도 됩니까? 안 되지. 담배 피우는데 기도를 끊어도 됩니까? 무슨 소리야? 기도는 끊으면 안 되지. 네, 완전히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의 관점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상을 보는 프레임의 한 사례인데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 앞을 늘 취준생이 늘 걸어가요. 고시 공부하는 친구가 늘 앞을 걸어가면서 늘 얼굴은 고민이 휩싸여 있죠. 자, 근데 이 청소부 아저씨는 얼굴 표정이 항상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취준생은 하도 그게 너무 신기해서 자기는 이런 청소부가 되게 싫었던 거니까. 근데 청소부 아저씨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아저씨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으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청소부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젊은이,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는 거라네. 허허허 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은 뒤통수 한 대 맞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어떻게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내가 세상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가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멋지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쪽을 답변하셨는데요. 얘는 제가 시키는 대로 돌아가요. 자, 보세요. 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자, 이제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왼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자, 왼쪽, 아니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다시 오른쪽. 어때요? 제가 시키는 대로 돌죠? 여러분들이 한번 시켜보세요. 마음속으로. 얘는 여러분의 말도 듣습니다. 자, 얘가 왼쪽으로 돌지 오른쪽으로 돌지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자연현상인데 자연현상조차도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프레임이 관찰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재밌는 영상 한 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관점입니다. 자, 어른들의 잘못된 관점. 우리 어른이 아이들보다 행복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자, 이걸로 우리의 마지막 반전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서연이를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그냥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전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를 때려요. 맨날 화내고. 그래도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소연이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해요.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모두 느낍니다. 둘 다 필요해.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자, 오늘 밸런스라는 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집의 막내가 장애 아이라서 우리 온 가족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장애를 둔 부모는 스스로 행복해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스스로 행복해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당연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엄마로서 어떻게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불행하지 않은 것, 슬프지 않은 것만이 행복한 건 아니지. 그게 중요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게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풀어낼 줄 아는 게 행복인 것 같아. 그치? 저희 와이프가 역경을 딛고 나더니 가끔씩 명언을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에 녹음기를 켜고 녹음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말해봐봐. 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는 게 행복 아닐까? 라고 하면서 하는 말. 그 슬픔을 꼭 눌러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슬픔을 발산해서 그렇게 감정이 가는 것하고 그것은 삶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거든. 사람의 정신에 있어서 엄청 큰 파워의 차이를 가져오거든. 이 와이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서울대 학생들도 하루 중에 긍정, 부정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아이들이 있고요. 긍정, 부정이 이렇게 잔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아이들일까요? 서울대 학생들 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행복한 아이들은 왼쪽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 자신의 감정을 눈치채고 발산할 줄 아는 아이들이죠. 오른쪽은 버티는 아이들, 견디는 아이들, 스스로를 학대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스스로 학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을 느끼는 동물인데 이렇게 잔잔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당신은 진짜 대단하다. 우리는 연구하면서 겨우겨우 알아가는데 당신은 벌써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그랬더니 뭐야, 그런 걸 연구해야지 알아? 그냥 딱 보면 몰라? 어이구 하면서 혼났어요. 자, 행복에 받는 말은 불행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빨리 얼른 맛있는 점심 식사 드시고 또 점심 식사 음미하면서 또 다른 행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는 식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문영아 쌤 어디 가셨어요? 여기 전화 주셨다. 잠깐만. 네, 선생님. 예, 홍보사님. 네네네. 마무리할까요? 네.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갑자기. 정말요? 네네. 빨리 인사해. 네네. 하여튼 홍보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감동 많이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눈물 날 뻔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얼른 식사하러 가세요.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땡큐. 밥 드세요. 왜 가세요?